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 실기 공부하실 때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헷갈렸던 것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9가지를 통해서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시험장을 갈 때 기본적으로 신분증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분증. 그리고 계산기 가져가실 때 배터리 교체 한번 해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배터리가 조금 미심쩍다 그러면 건전지 그냥 갈아 끼우면 되니까 바로 교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검정색 볼펜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샤프도 괜찮죠. 그 다음에 수정 테이프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샤프는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쓰고 나서 다 지워야 됩니다. 연습란에 이따가 설명드릴 거지만 연습란에 한 게 아닌 이상 전부 다 지워야 돼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져가야 됩니까? 수험표를 가져가야 되겠죠. 수험표 반드시 가져가 주세요. 사실 수험표는 안 가져가도 되는데 이것도 감독관님께 이제 수험번호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그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수험표 그냥 하나 가져가서 직접 적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6개 가져가 주시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궁금한 이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연습란,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이제 시험지를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시험지를 네모나게 그려보겠습니다. 시험지 받게 돼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 이렇게, 야, 이런 뭐 이상한 문제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란이 쭉 있고 풀이를 여기다 써주고 답안 작성을 이제 여기다가 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점선으로 이렇게 처리를 돼 있고 연습란, 여기가 연습란인데 여러분이 여기다가는 자유롭게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는요, 여기는 순수한 영역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이 영역은요, 여러분이 계산 과정에 필요한 풀이, 그리고 풀이를 통한 정답만 적어야지, 요게 괜히 이상한 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감점, 불이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되고, 특히 문제 읽으시면서 이거 중요하다, 요 단어 중요한 거 같다, 나 이거 동그라미 쳐놔야지, 요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만약 했다면 지우셔야 됩니다. 특히 볼펜으로 하면 일단 이건 답이 없는 거고, 샤프로 이런 식으로 하셨다면 반드시 샤프 다 지우셔야 돼요. 요 공간, 이 공간에는 어떠한 낙서도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떠한 표시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냥 문제의 풀이 그리고 문제의 답만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연습은 여러분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시고 이건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는 순수한 공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알아봤고 2번은 소수점 오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수점 오차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쭉 계산 풀이를 해요. 자, 풀이를 해서 마지막 풀이식이 123.5486이 나왔어요. 이런 암페어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답안을 작성하는 란, 딱 답만 쓰는 칸이 있어요. 풀이는 위에다가 쓰는 거고 풀이와 답을 쓰는 공간이에요. 즉 여기 풀이, 풀이는 여기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답을 깔끔하게 여기 또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답을 이걸로 적을 거냐? 절대 안 되죠. 문제에서 어떤 요구사항 아니면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을 해주셔야 돼요. 즉 소수점을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답을 적어보면 123.55 암페어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즉 여기서 반올림하면 4가 5로 바뀌니까 123.55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소수점을 나타내지 말아라,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의 조건을 따라 주시고 만약에 문제에 어떤 조건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풀이 과정에서 여기 풀이 과정 답 있는데 풀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A라는 값이 152.3326이 나오고 B라는 게 100.0623이 나왔다. 그러면 답은 A 더하기 B를 해야 되는데 이 소수점을 반올림해서 아까 말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값으로 A, B를 계산해서 답을 적어야 되냐? 이렇진 않습니다. 요 풀이 과정에서는 소수점을 이렇게 셋째 자리에서 올리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A 더하기 B 해놓고 쭉 나오잖아요.
여기 마지막 결과값에서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을 때요. 문제에서 한 자리만 나타내라면 한 자리만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소수점에 대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용량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예요. 변압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변압기 표준 용량이 만약에 문제에서 표준 용량이 이렇게 막 표를 주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표준 용량표가 뭐 이렇게 값이 쭉 나와 있다는 그런 표를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표준 용량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 내가 변압기 용량이 489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볼트 암페어. 그러면 킬로볼트 암페어. 그러면 얘는 500으로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건 계산값이고 얘는 표준값이니까 전격 용량 값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된다. 언제? 이런 표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문제에서 또 표준 용량으로 답을 하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도 반드시 변압기 표준 용량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표준 용량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번거롭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표준 용량으로 답변해라 라는 말도 없고 표도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계산값으로 그냥 답에 표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해서 표준 용량까지 알아봤어요. 정리를 해보면 변압기 표준 용량 같은 것은 문제에서 표가 주어지거나 표준 용량으로 답변을 해라 라고 하면 반드시 표준 용량으로 변환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러면 그냥 계산값으로 답변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퀀스 접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 접점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여기 예를 들어 MC의 이거 A 접점이잖아요. MC A 접점. 그런데 이거 그냥 MC로 표현해야 되냐? 아니면 찍 긋고 A까지 해줘야 되냐? 예,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MC의 A로 하든 MC로 하든 상관없어요. 단 여기서 조건은 문제에서 만약에 MC의 A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졌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반드시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겠지만 문제에서 어떠한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적든 그냥 MC 뭐 A 접점 이거 말고 그냥 이렇게 MC만 적든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왜냐면 이게 채점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안 보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그리면서 특히 비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림이 좀 애매하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붙이려고 붙이는데 이게 살짝 뭐 이런 식으로 넘어온다든가 그래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냥 A 접점이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B접점 같은 경우도 여기 B접점이잖아요. 그러면 MC의 B접점이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조건 사항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적어달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실수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네, 이런 게 그냥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요 부분은요 반드시 요런 접속점 표시를 해줘야 돼요. 전선이 만나는 곳이니까. 만약에 이걸 안 해줬다? 예, 만약에 그냥 이렇게 그어버린다? 이거는요, 예, 전선이 접속이 안 된 거예요. 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퀀스 할 때 전선이 접속되는 곳은 이렇게 동그라미 점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것도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시퀀스 알아봤고, 실지수 전격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전격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계산값으로 해야 되냐 말이 많은데 가장 확실한 건 그냥 전격으로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실지수는요 그냥 전격으로 적어주세요. 계산값 말고 전격. 아니 그러면 실지수 전격 이거 어떻게 배우냐? 그거 되게 복잡하게 생겼던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유튜브에 전기부수기님이라고 있어요. 전기부수기 실지수 전격이라고 그냥 검색만 하시면 영상이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알려주시는 게 5, 4, 3으로 실지수 전격을 외울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진짜 마법과 같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분 영상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실지수 전격 그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 표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오메 법칙에 대해서 V를 구하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계산 과정에서 V는 IR인데 문제에서 I가 10으로 주어졌고 저항이 5로 주어졌으니까 이건 50V입니다.
자, 정답 50V. 자, 이게 풀이 과정이고 이게 정답이죠.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요. 아니, 이거 써야 됩니까? 이거 오음의 법칙 공식을 써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안 써도 돼요. 기술사분들은 여러분이 아냐 모르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대신에 V는 50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V는 10 곱하기 5인데 요거를 계산해 보니까 50V입니다. 그래서 답은 50V입니다. 요렇게 가셔야지. 그냥 V는 IR이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V는 50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요렇게는 써주셔야 됩니다. 공식만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단답 작성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단답 작성할 때는 되게 우리 막 외울 거 엄청 많잖아요. 뭐 장점, 단점, 특징, 기능, 역할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을 모든 거를 다 쓰면 좋지만 최대한 키워드를 살려서 쓰셔야 돼요. 키워드를 살려서 써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100% 똑같이 적진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교재의 답안에 나와 있는 키워드는 반드시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예를 들어 벡터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영상전압, 정상전압 이런 거 할 때 나는 벡터도로 좀 그려서 이 채점관들한테 설명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수식을 쓰고 이 벡터도를 연계시켜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이를 할 때 이런 수식, 예를 들어 수식이 있어요. 수식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깔끔하게만 그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수식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위는요. 여러분, 단위는요 진짜 반드시 그냥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단위를 안 적고 나와서 하나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위를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단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시험 시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은 전부 다 쓰고 오세요. 감독관님과 같이 교실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 다 풀었다 하고 그냥 나가시면 상관은 없지만 안 돼요. 왜냐면 실기 특성상 내가 단위를 잘못 썼을 수도 있고 내가 풀이를 좀 이상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2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돼요. 시간이 남는 거는 무조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검토를 안 하고 이게 시험 발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오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단위를 어떻게 썼지? 내가 그때 풀이를 제대로 했나? 나 여기 시험지에 이상한 표시 해놓은 거 아니야? 샤프 그때 안 지운 거 같은데? 이런 요인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고통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께 주어진 시간 동안 검토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검토를 하세요. 이거 정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알아봤고 이거 이외에도 이 답안 작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혹시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